네,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요,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 사실 한강 작가님보다는 저는 한강 교수님이라는 그 칭호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강 교수님 소설 창작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뭐 교수님이 절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뭐 다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이번 수상 소감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단톡방에 문예 창작과 축구팀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야! 한강 교수님 노벨 문학상 개 지린다. 와!" 막 이런 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뭐 "문학봉 차오른다." 막 이러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단톡방에서 막 이런저런 문학 얘기를 했는데 뭐 깊은 문학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잘 뭐 이미 잘 된 거지만 문학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참 제가 2016 년도에 한강 교수님께 배울 때 한강 교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진짜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저희가 소설 창작 수업을 보통 소설 창작 수업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예 창작과는 보통 글을 쓰거나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를 주로 이제 배워요. 뭐 근데 그렇다고 막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너가 정말 쓰고 싶은 글이 뭐야?"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하나도 없어. 예. 제가 그래서 서울예대 다닐 때 굉장히 이 공부 방식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두 번 다녔거든요. 첫 번째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경상대학교라고 인제 진주에 있는 국립대를 나왔는데, 그때는 뭐 해부학을 할 때 해부학 외워야 되고 스포츠 심리학을 할 때 그 심리 용어 같은 거 외워야 되고 빈칸 내놓고 그런 거 적어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게 참 싫었어요. 예. 저는 인생의 공부라는 거는 좀 몸으로 부닥치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게 왜 좋았냐면, 책은 야 뭔가 외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작가의 생각을 내가 읽으면서 '아 이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지?' 요러면서 내가 뭔가 이 생각의 프레임이 막 촥촥촥촥 바뀌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내가 원래는 쪼끔 뭐 표정이 띠꺼운 사람이었다면 좀 사람들한테 밝은 미소를 짓고 좀 뭐 웃으면서 사는 게 당신한테 더 유리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돈을 더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을 봤다. 그러면 또 그런 사례를 읽고 그러면 '아 내가 표정이 좀 띠껍지만 나도 이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 협업을 위해서는 내가 밝은 미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아 저 새끼 앞에서 졸라 웃기 싫지만 내가 오늘 책을 봤던 만큼 밝은 미소로 한번 저 친구와 인사를 해 보겠어. 왔어? 오늘 날씨 좋지. 널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막 이러면서 별로 관심 없는 얘기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열심히 경청해 볼까?' 뭐 사실 그렇게 경청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무튼 책이라는 거는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지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암기적인 공부는 저는 안 맞았어요. 근데 서울예대에 딱 입학했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였는데 예대에 다녔던 교수님들은 전부 다 학생들을 수평적으로 대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로 써 보세요. 아 읽어 보고 '아 그렇군요.' 대신에 성적을 매기기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들은 과제의 양으로 보통 성적을 자주 매겼다는 소문이 좀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일 주일에 수업이 한 번 있으면 매주 글을 써서 내야 돼. 매주. 그게 이제 한 과목만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뭐 빡세진 않을 텐데 뭐 21 학점, 24 학점 듣다 보면은 뭐 7 과목, 8 과목, 9 과목 들어야 되니까 뭐 각 과목마다 그런 과제를 엄청나게 내줘요. 글을 써라. 글을 이 책을 읽어 오고 느낀 점을 써라. 막 그런 과제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과였어요. 근데 그렇게 과제를 한두 개 뭐 3 개, 4개 막 매주 내기가 힘들어지고 과제가 쌓이고 중간고사 기간 때 또 과제가 쌓이고 읽어야 될 책이 쌓이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쯤에 지치거든요. 그리고 예술가들 특징이 좀 억압되는 걸 애들이 못 참아해서 결국에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지 않았는진 모르겠지만 과제를 처음엔 성실하게 내다가 점점 더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출석만 잘하고 과제만 열심히 해내도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 뭔가 좀 내가 '아 이걸 못 외웠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았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 내가 책을 안 읽고 뭔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감상평을 써 오라고 했는데 안 읽고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대충 요약본만 보고. 그러면 대반의 티가 납니다. 대반의 교수님들도 그 소설의 정말 주요 포인트가, 이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요약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그 소설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그리고 한강 교수님이 쓴 뭐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 어 뭐 최근에 작별하지 않는다, 그 책은 지금 방금 도착했대요. 예. 이제 곧 읽어 볼 생각인데 너무 두근거립니다. 뭐 아무튼 한강 교수님에게로 다시 인제 화제를 전환해 보자면, 한강 교수님은 그 소설 창작 시간은 어떤 수업이냐면 저희가 소설을 그냥 써요. 써서 이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뭐 한 20 명에서 한 25명 정도 듣는데 한 주에 한 3 명씩 그 소설을 다른 학생들이 다 읽어 와서 뭐 평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감상평을 막 남깁니다. "이거는 아쉬웠고 이거는 좋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이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고 자기의 생각도 남겨요. 그런 게 인제 소설 창작 수업인데, 제가 한강 교수님한테 그 수업을 배웠는데 교수님이 인제 어떤 분이었냐. 보통 뭐 한 2명 정도 합평이라고 하거든요. 학생 작품을 합평하고 나면 뭐 감상평을 학생들이 다 얘기하고 뭐 "소설이 어떻다 저떻다. 요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명 정도 더 남았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좀 말하느라 그리고 집중하느라 이제 기가 빨렸기 때문에 쪼끔 쉬는 시간 주어줘야 돼요. 3 시간 연속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한 15 분만 쉬었다 할까요?" 목소리도 굉장히 이제 작습니다. 예. 막 약간 뭐 자기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작죠. 제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판소리를 배웠는데 그렇게 성량을 키운 게 이 목소리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저는 조크라고 생각했고 너무 귀여운 농담이라서 한강 교수님에 대한 그 정말 귀여움을 뿜뿜 느꼈던 그런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15 분을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쪼끔 쉬다가 할까요? 15분 정도 쉬다가 할까요?" 바로 그러면 바로 가방에서 책을 꺼내요. 책을 그냥 그 15분 동안 정말 맛있는 무슨 에그 타르트를 먹는 사람처럼 너무나 맛있게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고 너무 그 또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그 각 또 반마다 반장이 있거든요. 그 반장이 보통 학생들이 읽을 소설을 막 출력해서 가져다 주고 막, 아무튼 교수님에 대한 이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직책인데, 그 반장이 "교수님 15 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래. 그래. 다시 수업 시작해 볼까요?" 막 이러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내가 뭐 등단한 소설가라고 해서 이 학생들의 작품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었어요. 어 얼핏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이제 거의 8년 전이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약간 그런 가르치는 일을 힘겨워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설가라는 거는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글을 쓰면서 이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장르인데, 내가 뭐 요렇게 책을 이런 거를 더 읽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글은 요렇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도 폭력적 이라고 얘기하면 좀 세려나? 아무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만큼 예민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강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자유롭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좀 이제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간혹 쪼끔 다이렉트하게 요렇게 써야지. 이런 문장은 쓰면 안 되지." 요렇게 수업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오히려 티칭할 때는 고런 교수님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학교였고, 저 오랜만에 이 썰을 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또 이 수다 산매경에 빠져서 뭐 이런저런 썰을 풀게 됐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애독가였고, 그리고 뭐 소년이 온다나 채식주의자, 제가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좀, 제가 채식주의자는 2번 봤고 소년이 온다도 소년이 온다는 한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소년이 온다는 보고 나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대구 사람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 막, 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아빠가 "이 지금 뭐 나라 세금으로 다 처먹은 거 아이가. 아이 나라가 어찌 돌아갈라노." 뭐 이런 얘기를 집안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 일단 노무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셨고, 박정희, 그리고 뭐 지금 국민의힘 그 계파 출신 뭐 새누리당 박근혜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극찬, "야 뭐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뭔지도 모를 때, 그냥 아예 개념이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게 처음엔 맞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저도 다양한 책을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뭔가가 더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그리고 내 역사관에 정말 도끼로 내려 찍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도 있겠지만, 그런 영화는 정말 그런 광주 5.18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겪었을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잘 연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소년이 온다를 보고 너무나 슬퍼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울 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중에 가끔 광주 출신들이 전라도 출신들이라 뭐 뒤통수를 잘 때립니다, 뭐 이런다든지, 광주 출신이에요, 뭐 빨갱이네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웃기더라고 그게. 그게 진짜 안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뭐 오일 문학에 관심이 엄청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엄청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코미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코미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건강하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쪼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웃음을, 내 농담에 웃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정말 다양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웃음을 믿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소년이 온다로 다시 넘어가면 정말 그게 정말 진실인지 뭐 허구인지, 아니면 이걸 진실이냐 허구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새끼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역사라는 거는
어떤 이해의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석을 만약에 내가 읽으면 그 해석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런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뭐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제 뭐 이렇게 체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관이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혀 코미디적인 게 없는데 졸라 걱정이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한강 작가님의 그 문학책은 굉장히 저한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책을 읽고 나서 5.18 그 유족들이나 뭐 광주 뭐 5.18 그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겪었던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엄청난 측은지심 같은 게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아직 감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용돌이 치는 것들을 언어로 끄잡아낼 수 있는 아직 역량이 안 됩니다. 예. 아직 저는 족밥이라서. 아무튼 어 요약하자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굉장했다. 예. 채식주의자도 두 번째로 봤을 때 펑펑 울었어요. 그 인간의 어떤 연약함. 예. 뭐 저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제가 2016 년도에 그 수업을 받고 있을 당시에 굉장했어요. 5월 달인가 그때 맨부커상이 아마 그 발표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끼리 뭔가 삼삼오오 돈을 모아 가지고 뭐 꽃다발 하나 했나 뭐 5천 원, 3천 원. 그때 또 학생들도 한강 교수님이 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준비하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축하 의미로 작은 꽃다발 정도만 하나 할까요? 뭐 1-2천 원만 거둘까 해서 학생들이 정말 예쁘게 돈을 모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돈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문학은 정말로 마이너에 마이너예요. 사람들이 정말 안 읽습니다. 정말 소수의 마니아들만 소비하는 장르고, 그래서 축하해 줬는데 교수님은 뭐 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뉴스 기사에서도 뭐 건립관이라든지 뭐 자기를 위한 뭐 동상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일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기자회견 일절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전쟁이 지금 어느 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뭐 잔치 이런 거, 나는 진짜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로. 예. 한강 교수님은 그냥 삶 자체가 문학이라고 저희가 정말 칭송하던 분이었어요. 굉장한 분이었고, 저는 사실 성욕도 넘치고 욕심도 많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인생의 다사다난을 겪고 싶은데, 정말 조용히 책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그냥 자신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강한 상남자들보다도 더, 이런 표현이 또 존나 웃기기도 한데 그냥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더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만큼 강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강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아마 주목할 거다 세계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을 쓰시는 교수님들, 작가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정말 K 문학,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 맨부커상 받을 때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그 번역가 분도,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뭐 유명한 그 정말 고전 문학 작가들 이름을 대면서 "한국에도 정말 그런 작가들이 있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작가들의 이름까지도 다 까먹었네. 뭐 그 그 벌레 그것은 카프카, 카프카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는 정말 문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너무 마음이 여려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보면 코미디는 좀 문학이랑 대척점인 것 같아요. 좀 폭력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을 긁으면서
근데 이거 장난이니까 너무 아파하지는 마요." 약간 이런 장르라서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확실히 제 성향과 기질에는 이 코미디적인 게 좀 더 맞지 않나. 근데 문예 창작과를 다녔던 것 때문에 아직도 쪼끔 예민하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은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 코미디에 완전히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꾸준히 코미디를 하다 보면 제 코미디에 정말 이 문학적 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고런 또 믿음을 정말 횡설수설을 해 봅니다. 오늘 뭐 그냥 팟캐스트는 횡설수설이네요. 횡설수설. 예. 그야말로 뭐 쥐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우리 한강 교수님 절대로 함부로 뭐 기사 쓰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냥 그분의 대단한 업적을 잠깐 축하해 주고 그냥 문학책 사서 읽으세요 사람들이. 그냥 다른 관심 말고 그 사람을 자꾸 조명하지 말라고 그냥 채식주의자 읽고 한강 소년이 온다 보고 그리고 그 4.3 사건 다룬 그 소설도 보고 다른 문학 작품도 보고 느끼고 서로 돕고 살자고요. 예. 뭐 자꾸 뭐 교순 한강 작가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예. 근데 그게 또 언론의 일이니까 또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코미디 할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사라질 거란 생각도 안 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